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그 부분, 김성태를 모른다, 김성태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부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아마 이 결정적인 세 가지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이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 상호 조문. 이미 서로 측근을 보내서 상호 조문했다라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 상호 조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새롭게 취재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쌍따옴표입니다. 함께 보시죠. 새롭게 알려진 워딩 발언인데 검찰이 파악한 내용,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 등등 측근을 보내서 조문을 했다. 각각 부조금을 30만 원, 5만 원 내게 했다라는 것까지 검찰이 상세히 파악했다. 그리고 이 대표 모친상에 답내겠죠. 김성태 전 회장이 방용철을 보냈다. 방용철은 뭐 측근이잖아요. 대북송금에서도 핵심 인물. 부조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누가 얼마를 낸지 난 기억 못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호 조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방용철 부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확보됐어요. 이 대표 모친상 조문 당시 이 대표가 나에게 쌍방울을 안다.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조만간 자리를 만들고 김성태 회장을 만나겠다라고 한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장면인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재명 대표는 나는 쌍방울과 인연이 없다라면서 부패 조폭 기업으로 이 대표 측근들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 부패 조폭 기업인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임명한 부지사가 그 부패 조폭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 받고 관용차 받고 뇌물 받았어요. 네. 어쨌든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 연결관계를 지금 검찰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 조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쌍방울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쌍방울 내가 잘 알고 있다. 김성태 회장과 그건 만나야 된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방용철이 들었다라고 지금 기자에게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장면. 1심 재판부에서도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김병민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장면 하나만 있었으면은 쌍방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전화 통화 등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 네네. 이화영 부지사도 이 내용들을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문을 하러 가면 통상적으로 예를 갖추고 나서 상주에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격려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애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왔는지를 물어보게 될 것이고, 전혀 모르는 쌍방울 모르게 되면은 여기서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인사하고 가게 되는 게 뭐 관리일 텐데 여기서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낼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용철이. 그리고 그 시기가 결국은 쌍방울이 북한에 대북 송금했다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건너간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내용들을 그냥 있지도 않는 상태를 지어내기는 꽤나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 이게 만약 쌍방울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을 왔던 거라면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유명한 사람이고 도지사고 또 추가적으로 대권주자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고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이재명 대표 측근이 가서 이화영 부지사 등이 같이 이 조문을 한 상태가 상호 연결돼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쌍방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놓고 판단할지, 저는 이번 재판부가 최종적인 두 관계 연결고리에 이러한 증언들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장면이 상호 조문, 요 장면 과연 김성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결성과 관련된 의혹의 장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 왜 또 그중 두 분 가족의 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19년하고 20년인데요. 순차적으로 말이죠. 검찰에서는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정황에 불과합니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조문을 했고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방북 대가 내지 스마트팜 사업비 대가 관계에 대해서 서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기반해서 이런 조문이 있었다. 이렇게 연결시키겠죠. 그런데 이거 역시 정황에 불과합니다. 정황이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동일합니다. 구체적 직접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납을 했다고 명시된 바도 없고요. 방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거나 했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쌍방울 내부의 공문이라든가 경기도 내부의 공문에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방북의 대과 관련돼 협의되거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뭔가를 지시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그 증거에는 덧붙여진 게 북의 김성애 또 송명철 등의 전문 진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것까지 합쳐져서 이게 유죄 인정의 핵심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북한 김성애를 저희가 소환 조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데 참고인 조사 한마디만 하면 됐을 텐데 예. 북한 사람이라.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예. 그 원진술을 한 사람을 불러서 네가 이렇게 한 말이 맞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는 이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 1심 재판부는 믿을 만한 그 진술이다라고 그냥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 조문 사실만으로 이게 방북의 대가금이 전달됐다 스마트팜 사업비를 쌍방울이 냈다라는 데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예. 인과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단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 증거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황일 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표께서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복 한 장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복은 진짜 사입으신 겁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뭐 그 연배면 쌍방울 내에 한두 번은 입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재판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고의 지연을 할 것이냐, 또 이 재판부가 신준우 부장판사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6개월 내에 끝날 수 있을 것이냐, 둘 다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의 지연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척 사유 중에는 전심 관여됐거나 전심 관여에 관련된 사실 조사 심리에 관여된 부분은 재척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전심이 아닌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적용은 되지는 않는데 넓게 해석할 경우에 재척 사유로 볼 수 있고요. 기피 사유에는 재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공범관계를 구성한 범죄이긴 하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하나의 피고인으로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예.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소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장에는 증거관계에 관련되는 이 선입관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근데 신준호 부장판사가 다 알고 있다. 증거에 대한 신빙성도 인정했다. 증거 능력도 다 인정했다. 이걸 전제해놓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척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기피 사유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 당연히 하는 거다. 재판 지연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 예. 리가 없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6개월 안에 다 아니까 빨리 끝날 수 있다. 재판 이거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과 원리를 무시하는 그 분석이라고 봅니다. 예. 공소장부터 처음부터 다 다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재판부가. 예. 그걸 6개월 안에 판단 내린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문은 이 상호조문 장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 일면식도 없고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조문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밀접하게 알고 사실상의 이 본인의 방북과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지시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